안녕하세요. 빠른 이혼 전문가 임경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사례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그 남편은 몇 년 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남편은 암호화폐에서 돈을 많이 벌자 투자금을 늘 목적으로 부부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도하여 현금을 만들어 달라고 부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현금으로 비트코인에 더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에 부인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남편은 이혼을 해서라도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한 후에 비트코인 투자를 더 크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자 부인이 답답한 마음에 저에게 상담을 하러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비트코인으로 수익이 날 때는 부인에게 명품 가방도 사주고 비싼 호텔 레스토랑에서 고급 음식으로 외식도 시켜주고 하면서 좋아하더니 최근 비트코인이 추락하자 남편이 온갖 신경질을 내면서 예민하게 굴어 부인이 불안하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니 부인은 기가 막혀서 이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재산 분할이 될지 안 될지 궁금하고 재산 분할이 안 되면 자기는 한 푼도 받을 게 없으면 어떡하느냐 걱정이 태산이십니다. 그래서 부인은 이 비트코인이 재산 분할로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크게 암호화폐는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통칭해서 암호화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재산 분할입니다. 물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는 부분도 크기는 합니다. 그것이 이제 위자료를 다투는 문제가 되고, 그런데 위자료만큼 제일 많이 싸우는 부분은 역시 돈, 재산 분할입니다. 줘야 되는 부분은 덜 주려고 애를 쓰시고 받으시는 분은 더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 재산 분할에서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가격이 내리면 내리는 대로 각자 유리한 금액으로 정하려고 치열하게 싸우십니다. 재산 분할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날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파탄이 났는지에 대한 파탄 시점과 실제로 이혼이 성립하는 재판 마지막 날짜인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이 그것입니다. 현금이나 은행 예금은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파탄시가 아닌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혼 소장을 받자마자 현금이나 은행 예금을 가진 사람이 있는 돈을 다른 곳에 숨겨두거나 다 써버리고 없애면 재산 분할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없게 되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대방 배우자가 너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혼인 파탄시를 기준으로 현금이나 은행 예금을 나누게 됩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대방 배우자가 현금이나 은행 예금을 빼돌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만약 배우자가 미리 다 써버리면 어떡해요? 그때 하시는 방법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혼소송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나 미술품, 주식과 같이 가격의 변동이 큰 재산은 파탄시가 아니라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하다가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동안 부동산 시세가 변동을 합니다. 급격히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해줍니다. 대부분 소송이 끝나면 해당 부동산을 팔아서 나누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소송이 끝나는 시점에 부동산 가액으로 재산 분할해서 공평하게 나눠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재산 분할의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호화폐입니다. 재산 분할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암호화폐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를 재산 분할로 나눌 수 있는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얼마 전에 암호화폐가 폭락이 되었다가 미국 은행이 파산되고 은행 예금을 찾을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자 다시 암호화폐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암호화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 공간에만 존재하던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암호화폐가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대법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몰수 대상의 암호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한 후부터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앞에서 현금이나 은행 예금은 파탄시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럼 암호화폐도 화폐니까 파탄시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분할을 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지난 2021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암호화폐를 파탄시가 아닌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한 후에 재산 분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혼 소송을 하는데 배우자에게 암호화폐가 있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재산 분할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질문들을 하시기도 해요. 나는 암호화폐 잘 몰라요. 돈으로 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예, 소송이 끝나면 판결문에서 돈으로 얼마 주라고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암호화폐를 팔아서 여러분께 현금으로 주게 됩니다. 가끔 현금이 아니라 암호화폐 자체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법원에 암호화폐로 달라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암호화폐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더욱 많이 오르면 그때 파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가 암호화폐가 있는 것 같다면 어느 암호화폐이고 종류가 많습니다. 어느 거래소에서 거래하는지 유의 깊게 잘 살펴보십시오. 암호화폐도 종류가 많아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많으니까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는지 알아두시면 소송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합니다. 만약 모르셔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인 변호사님들이 알아서 잘 찾아주십니다. 오늘은 재산 분할에서 암호화폐도 해당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